삶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시는 비즈니스 오너들한테는 지금 직접적으로 이렇게 베네핏들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폴베런스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지금 시민들을 돕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몇 가지를 터치업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1200불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 패스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은 지난번 First Stimulus Plan하고 거의 같은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패스되는 대로 바로 진행이 돼서 지난번과 같은 경우로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따로 더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그 외에 내가 뭐 텍스적으로 뭘 베네핏이 볼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우선 어떻게 보면 당장 돈을 쓸 수 있게 정부가 지금까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할 수 있게 해준 거는 사실 리타이먼트 펀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거기에서 돈을 꺼낼 때 항상 저희가 미니멈 10% withdrawal 페널티를 내고 돈을 꺼내와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뭐 일을 그래도 한 10년, 20년 이렇게 진행하시고 월급을 받고 또 아니면은 나름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리타이먼트 플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자금이 꽤 쌓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이번 케어 액트를 통해서 10만 불까지는 페널티 없이 꺼낼 수 있게 해주고, 또 그 10만 불이 꺼냈기 때문에 그 돈들은 프리텍스 머니라 이제 세금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것도 3년에 나눠서 세금을 낼 수 있게 해주고, 또 내가 그 3년 동안은 필요하다면 내가 그걸 메이크업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 급하시고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있으시고 또 개인적으로 하드십을 겪으시는 분들은 그런 자금을 좀 이용할 수 있게 조금 룸이 있다는 거, 그래서 도움이 되실 수 있게 정부가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이 우리가 얘기하는 요즘 많이 얘기되기 시작하는 Employee Retention Credit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뭐냐면 저희가 이런 어려운 때 그 PPP를 받으셔가지고 인플로이들을 페이하고 베네핏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PPP를 받지 못하시거나 만약에 타이밍을 놓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되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가 인플로이들한테 페이한 페이롤 텍스에 관련돼서 저희가 텍스 크레딧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레딧이라는 게 리펀더블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총 각 인플로이당 10,000불에 관련된 웨이지에 50%의 퀄리파이드 웨이지를 계산을 해서 지금 3월 12일부터 12월 31일 2020년까지 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크레딧을 계산해서 거기에 대한 베네핏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크레딧은 적용 자체가 PPP를 받으신 분들은 적용이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IRS 폼을 작성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7,200이라는 폼을 통해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00명이 넘어가는 인플로이어, 그러니까 직원이 100명이 넘어가는 인플로이에 대한 또 리미테이션이 있고요. 100명이 안 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자유롭다기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이걸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끝나고 이 프린트아웃에는 7,200 폼을 같이 집어넣어서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은 직접 하시려 하지 마시고 담당하시는 회계사님이나 또 거기 관련돼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직접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페이첵스나 ADP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 들어가시면 그 안에서 여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PP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거기 가셔서 리텐션 크레딧을 신청하셔서 그 부분이 직접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 그 인플로이 텍스에 관련돼서는요, 저희가 그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직원들을 위해서 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월급의 6.2%를 저희가 내고 직원들도 6.2%를 내서 그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저희가 보고를 하거든요. 아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940일이라는 폼을 통해서 분기마다 정부의 그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게 되는데, 이 부분을 정부가 PPP를 받지 못한 분들은 딜레이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을 합니다.
딜레이 한다는 거는 올해는 그 부분을 내지 않고 캐시플로우를 다른 걸 사용을 하고 2021년, 2022년에 그 부분을 나눠서 내라. 그러니까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캐시플로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왜 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느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정부의 방향은 내년이면 후년이면 이제 다 원상복귀 될 거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이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미디어트하고 지금 현재만 캐시플로우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많이 해결이 될 거다라는 전제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혹시 캐시플로우가 너무 딸리는데 직원들 월급을 다 메인테인하고 또 직원들을 통해서 근근히 지금 비즈니스가 유지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이라도 조금 내년으로 미뤄서 낼 수 있다면 조금 감안하셔서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내용을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저도 직원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코비드 때문에 사실 일을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열이 난다고 해서 사실 쉬어야 되는 경우 또 아니면 자기 가족들이 아파서 테이크케어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나올 수 없다. 하지만 그 부분을 뭐 지난주에 우리 박수영 변호사님 많이 커버를 하셨지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직원을 돈을 주지 마. 돈을 줘. 뭐 이런 경우에 이제 헷갈리시고 좀 거기에 대한 컨퓨전이 많이 되셨는데 2주까지는 그러니까 총 80시간이죠. 80시간까지는 저희가 그 직원들을 페이를 하고 저희가 정부에서 그대로 그 돈을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HR 6201이라는 룰인데요. 그거는 이제 그 지난 3월에 이제 어떻게 보면 팬데믹이 시작하자마자 시작을 했고 그래서 4월 이후에 직원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 저희 직원들도 이제 아프다고 해서 쉬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 부분을 저희가 테스팅 때문에 아니면 쿼런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될 때 그 부분을 저희가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저희가 가버먼에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고 크레딧을 받는다는 얘기는 직원 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리임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2weeks, 그러니까 80hour에 대한 페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롤 관련돼서 굉장히 지금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정부의 방향은. 뭐 PPP도 그렇게 여러분들 많이 놀라시고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지금 정부는 지금 인플로이먼을 유지해 준다라는 포커스에서 또 비즈니스들이 인플로이먼만 유지가 된다면 서바이브 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인플로이먼 관련된 이런 크레딧들이나 이런 베네핏들을 잘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사실 저희가 이제 많이 이야기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많은 비즈니스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거를 잘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잠깐 이제 다시 PPP 말씀을 드리면 세컨 PPP 라운드가 이제 얘기가 되면서도 나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아까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이 50% 이상 레베뉴가 다운이 되면 이제 우리가 PPP를 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새로운 법이 쓰여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뭐냐면 비즈니스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아까 초반에 부총영사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비즈니스 지수도 마이너스 31%라는 아주 기록적인 지금 뒷걸음을 치고 있고 많은 비즈니스들이 움츠리고 있고 지금 사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2020년이라는 한 해에 많은 손해도 일어날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뭐 패션 쪽에 계신 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다 쓸모없는 물건이 될 것이고 또 식당들은 지금 운영을 못해서 지금 다 문 닫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렌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다른 비즈니스들도 지금 어떤 움직임에 대해 기대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 2020년에는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들이 손해를 보실 거라는 생각도 있고 아마 그렇게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정부가 거기에 관련돼서 조금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조금 저희가 잘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Net Operating Loss라는 거는 저희가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비즈니스에서 손해를 보게 되면 그 손해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시고
사실 그 손해를 미래에 뭐 언리미티드로 계속 가면서 미래에 대한 인컴을 offset을 해라라고 해서 법이 있었는데 이번 CARES Act를 통해서 사실 지난 5년간 그러니까 지난 5년이라 그러면 이제 2015년, 16년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 5년 뒤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그 프로피터블한 비즈니스들은 세금을 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베네핏을 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에 내가 100만 불 손해를 봤다. 근데 그 전에 계속 30만 불씩 인컴을 났던 비즈니스들이면 그 지금 100만 불 손해를 그 전에 5년으로 돌아가서 5년 동안 낸 세금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서 거기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그래서 그 리펀을 비즈니스들이 사용할 수 있게 그런 룰을 새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지만 제가 비교를 해드린 건데요. pre-TCJA라는 거는 이게 제가 뭐 죄송합니다만 이게 그냥 회계사들 term을 쓴 건데요. 요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기 전에 법은 그 NOL, 그 Net Operating Loss라는 게 2년을 돌아가서 사용을 하고 20년을 캐리 포워드 할 수 있는 룰이 있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는 2년을 돌아가서 적용시키는 거를 없애고 대신 20년이 아니고 계속 언리미티드로 사용할 수 있게 이거에 대한 권한을 줬는데 이번 CARES Act를 통해서 그러지 말고 지난 5년간 세금 낸 게 있으면 돌려받아라 라는 그런 베네핏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난 5년간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셨고 많은 베네핏을 보셨던 분들 또 거기에서 인컴이 많이 나셨던 분들 세금 냈던 분들 올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우시다면 그 어려움을 사실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잘 정리하시고 그 어려움의 내용이 잘 정리가 돼서 우리가 이번 2020년 텍스를 준비할 때 손해본 부분이 나올 수 있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5년이 돌아가서 거기에 그 전에 냈던 세금들 다 적용시킬 수 있고요. 2019년 세금도 보고 안 하셨던 분들이 19년에 어려우셨던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팬데믹이 아니어도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돌아갈 수 있다면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전에 내셨던 세금들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베네핏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고려하실 때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왜 이런 NOL이 관련돼서 조심스러운지는 이제 각자 맡으신 CPA님들이나 텍스를 보고하신 분들하고 잘 상의하시고 여기에 프로 앤 컨을 각 개인마다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잘 상의해서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또 진행을 하다 보니 이제 그러면 뭐 그거야 지금 룰이 있는 건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너무나 많은 옵션들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또 유튜브나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접하시기 때문에 매일 듣는 얘기보다 좀 생각 안 해봤던 그런 크레딧 부분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사실 이 뭐 크레딧은 지금 요번에 새로 나온 크레딧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크레딧이라고 해서 사실 81년도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임프루먼트나 회사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 이런 거에 대해서 세금에 굉장히 큰 베네핏을 줄 수 있도록 정부가 많이 혜택을 준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지금 코비드 19을 통해서 저희들은 새로운 뉴노임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비즈니스를 구상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사실 세미나를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했지만 이렇게 웨비나로 하는 거가 시작된 거는 한두 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익숙지 않고 사실 저도 눈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뭘 쳐다봐야 될지도 익숙하지가 않고 한데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저희가 어쩌면 뭐 CPA들이나 변호사들은 저희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지만 비즈니스들이 이제 어루메이션도 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관련돼서 내가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플로이드를 통해서 진행한 것들이 자동화가 돼야 될 수도 있고 또 거기 관련돼서 우리가 식당을 하는데 어떤 다른 방법으로 식당의 어떤 그런
라지스틱을 만들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의 고민들과 그걸 통해서 돈을 쓰시고 투자하시고 내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R&D 크레딧이라는 크레딧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 크레딧을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렇게 뉴 놈이 되고 뭔가 변화가 많은 이런 시대에는 또 어쩌면 투자 없이 이런 변화를 이겨낼 수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비즈니스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던 그대로 내가 하던 대로 진행한다면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잘 이겨내실 때 사용한 돈들이 여러분들 세금에 그냥 디덕션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크레딧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이피션한 그 텍스 크레딧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텍스 컨설턴트하고 상의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프로퍼티 오너들은 사실 큰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베네핏들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 이제 뉴스도 보시고 하시지만 지금 렌트에 대한 이슈들, 렌트가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부가 디퍼를 해주고 또 이제 사실 어떤 시의원님들이나 여러 가지 폴리티션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렌트 때문에 힘들게 하지 마라라고 하면 사실 우리 시민들은 그런 베네핏을 통해서 사실 어려움을 많이 이겨내고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더 어려울 수 있는 게 많이 좋아진 건 또 사실인데 비즈니스 측면으로 봐서 빌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그 렌트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캐시플로우나 특히 세금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준비하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많이 또 빌딩 오너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이 cost segregation study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빌딩을 놓고 국세청의 그냥 그 감가상각 룰에 의하면 빌딩은 이제 40년을 놓고 감가상각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cost segregation을 통해서 조금 빨리 감가상각을 이용해서 텍스 베네핏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도 손님들하고 많이 컨설팅을 하지만 많은 손님들이 이거 어차피 받을 건데 그리고 그거 빨리 해놓으면 나중에 팔 때 어차피 우리 텍스의 프로퍼티의 베이스가 내려가는데 뭐 큰 베네핏 없으니 난 안 하겠습니다 하고 사실 지나가셨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요걸 통해서 cost segregation이 진행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accelerate인 그 depreciation 감가상각을 가지고 텍스 러스를 아까 NOL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텍스 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지금까지 낸 세금들 또 내야 되는 세금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2년, 3년, 4년 후에는 아니면은 빌딩을 팔 시점에는 어쩌면 그때는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빌딩을 놓고. 왜냐하면 저희가 감가상각을 미리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걸 지금 빨리 사용을 해서 지금 어려울 때, 지금 캐시플로우에 리미테이션이 있을 때, 이럴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또 거기에 관련돼서 만약에 텍스 프리퍼레이션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NOL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저희가 텍스 베네핏을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또 특히 리펀까지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이제 빌딩 오너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셔서 조금 밀어놓으셨던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그러니까 5년을 돌아가서 낸다라는 거에 또 하나 한번 고려해 보실 것들은 뭐냐면 지금 대통령은 세금 레이트를 많이 낮춰놨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 코퍼레이션 레이트 같은 경우는 그 전에 35%의 텍스 레이트를 지금 21%까지 낮춰놨거든요. 그러면 이게 돌아가서 받을 때는 훨씬 더 많이 냈던 세금들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또 지금 그런 어떤 텍스 레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한다면 또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그 우리가 리스홀드 그러니까 리스홀드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게 되면 식당을 였었을 때 거기에 관련돼서 들어간 거라든지 새로운 빌딩에 들어가셨을 때 아니면 빌딩을 고쳤을 때 썼던 모든 돈들 그런 돈들은 사실 굉장히 더 큰 베네핏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이 cost segregation 룰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룰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이런 거를 담당하시는
회계사님들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고려하신다면은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내가 프로퍼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거로 한번 베네핏 보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지금 리밋된 시간 안에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진행이 되고 또 사실 전부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많이 나오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만 제가 조금 터치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 말고 너무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고 너무나 많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겠지만 그냥 비즈니스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지금까지 터치되지 않았던 또 많이 이야기되지 않았던 부분들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이런 토픽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사실 PPP에 관련돼서 2차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아까도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법은 이제 거의 준비가 된 거로 저도 이해하고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PPP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더 작은 비즈니스들 또 어려워진 비즈니스들을 중심적으로 보고 또 도와주고 하기 위해서 또 어쩌면 1차 PPP에서 있었던 많은 시행착오들을 나름 정리하고 조정해서 진행한다는 것들. 근데 이제 제가 우리 많은 고객들 또 이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PPP 과정에서도 그렇고 EIDL 과정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정부 베네핏 과정을 어플라이 하시면서 생각하시는 부분인데요. 정부가 이야기하는 뭐 정부 감사라든지 정부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리스트릭션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정부는 굉장히 리즈너블한 정부예요. 여기서 제공하는 베네핏은 정말 정부는 국민들이 베네핏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하기 때문에 또 일을 하다 보면 약간의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인텐셔널하게 내가 뭘 잘못했거나 뭐 속이거나 이러지 않는 한 내가 단순한 미스테이크나 이런 걸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고요. 가능하면 모든 정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여기에 컨설트 받으시고 트라이 해보시고 그 베네핏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론이나 여러 가지 그랜트 관련된 부분은 제가 또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페이스에서 나오신 우리 정다의 컨설턴트님께서 오늘 좀 정리하셔가지고 그 론이나 그랜트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제임스 지금 질문 주신 분이 두 분이 계셔서 제가 Q&A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네. 네. 2020년 1월에 만들어진 코퍼레이션은 PPP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칙적으로 2020년 1월에는 사실 2019년의 기록이 필요해요. 그래서 비즈니스 자체가 존재했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새로 나오는 PPP 법에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20년에 된 비즈니스들 시작해서 된 비즈니스들 한 달, 두 달 정도 진행이 되고 팬데믹이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지난번 원래 나온 거에서는 PPP를 사용을 하기에는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정부에서 렌트하는 사람들한테 베네핏 주는 거 홈 렌트에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커머셜 프로퍼티 렌트에도 해당이 되나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대부분 레지덴셜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렇게 사실 그 폴베런스라는 거는요. 어떤 리스트릭션을 가지고 정부가 무조건 해라라고는 아니지만 퇴거 명령에 대한 리미테이션을 각 시나 카운티에서 할 수 없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비즈니스들은 사실 우선은 오너들하고 얘기하시고 랜드로드하고 얘기하셔가지고 그 플랜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지 정부가 거기에 나와서 직접적으로 베네핏을 렌트에 대해서 하지 마라라고 뭐 한다고 해서 체인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홈 오너들도 마찬가지고요. 렌트도 사실 그거를 우리가 웨이브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이거는 대부분들 오너들의 그 랜드로드나 오너들의 재관이지 대신 우리는 그걸 안 냈을 때 내보낼 수 없다라는 그런 전제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강님께서 손을 들어주셨는데 혹시 들리시나요? 마이크를 언뮤트 해주시고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뮤트 기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네. 비즈니스 운영상 렌트 비중이 가장 크고 현재 오르는 일인데요. 스몰 비즈니스 오너가 렌트비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이나 그랜트가 있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제가 아는 바로는 렌트만을 놓고 딱 어떤 그런 베네핏을 비즈니스 오너들한테 직접 주는 거는 없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따가 어쩜 페이스에서 준비해 놓으신 그랜트 중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EIDL 론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그런 어떤 렌트, 특히 렌트를 커버하라고 많은 부분이 사실은 제공된다고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잘 이제 아마 이제 EIDL도 진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중에 팔로우업해서 진행된 부분들은 대부분 렌트를 내고 스페이스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EIDL이 진행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렌트 때문에 따로 베네핏을 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고요. 전체적으로 비즈니스를 놓고 어려운 비즈니스들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조금만 그랜트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비즈니스 오너한테 직접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금 저만 잠시 끊겨 있었나요, 인터넷이? 방금 말씀하신 게 끊겼었는데. 저는 잘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2019년에는 독립계약자였는데 2020년 1월부터는 봉급받는 종업원도 PPP EID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같은 직종이었습니다. 같은 교용인 직업 장소.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19년엔 독립계약자였다가 2020년 1월부터는 알겠습니다. 무슨 네. 말인지. 그러니까 2019년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1099을 받으시는 분들이셨다가 2020년에 들어와서 W2를 받는 인플로이로 전환하셨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비즈니스만 타이밍이 다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PPP에 서브젝트 되는 부분은 사실 작년도 인컴 되지만 같은 인플로이고 지금 올해 W2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으면 거기에 문제없이 진행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은 EIDL 론을 받았는데 1년간 페이먼트 유예가 된다고 하는데요. 론 받은 후 1년 안에 갚으면 이자나 페이먼트는 안 내도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1년 후에 갚으면은 그거는 이자나 다른 건 없이 원금만 갚으시면 되고요. 아마 이제 스테이먼트를 받기 시작하실 거예요. 이제 많은 고객들도 받으시는데 그럼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5월 1일 날 론을 받으셨으면 5월 1일 2021년에 페이해라라고 이렇게 나오는 스테이먼이 이제 각 비즈니스 로케이션으로 메일 아웃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가서 내가 이게 필요 없으니 갚겠다라고 하면 이자 없이 그때 페이백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전에 정부에서 렌트하는 사람들한테 베네핏을 주냐, 홈 렌트만 해당이 되냐에 질문 주셨던 분이신데요. 네네. 그러면 에빅션 못하게 되어 있는 거는 네. 커머셜 프로퍼리에도 해당이 되나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그거는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에빅션 관련된 변호사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PPP 용자 질문인데요. 네. PPP 용자를 받았는데 직원 수가 줄었습니다. 네. PPP 은행 감사에 영향을 주나요? 혹시 네. 지금은 연말까지 직원 수를 다시 매치시키라는 룰에 의해서 지난번에 룰이 나왔기 때문에 줄어서 만약에 끝이 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될 거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는 다시 PPP에 대해서 조금 아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걸 미스리드하고 싶지는 않은데 지난번에도 룰이 바뀌었고 또 이번에 세컨 PPP가 나오면서 이런 어떤 그 론 폴기브네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PPP를 받으셨던 분들도 이제 은행들하고 얘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룰이 바뀔 때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많이 생각들을 하셔서 이제 섣불리 그냥 가서 진행 안 하시고 좀 우선 지켜보면서 혹시 또 룰이 바뀔 수 있을지. 왜냐하면 뭐 이제 저희 손님들도 저도 나름 재빠르게 움직인다고 이제 PPP 시작하자마자 많이 처음에 받아들였던 분들은 조금 이제 우리가 서두르고 또 진행하다 보면 거기에 미흡하게 진행됐던 부분들이 조금은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1, 2주 후에만 진행이 됐어도 또 많이 또 정돈돼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또 그거보다 조금 더 도움이 되셨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 특히 세컨 PPP가 나올 때까지 또 나와서 어떤 새로운 룰이 나오나를 좀 지켜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있는 룰로는 연말까지는 그 전에 인플로이 숫자를 매칭 시켜주시는 게 forgiveness를 100%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직원을 더 뽑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이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지금은 직접적으로 직원을 더 뽑았다고 베네핏은 없는데 아마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크레딧이 이제 스테이트 레벨에서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요. 페더럴 정부에서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지금 내가 직원을 더 하이어했다고 해서 그 직원에 대해서 좀 애디셔널하게 무슨 페이먼이 나온다거나 크레딧이 나오는 그런 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ERDL 용자는 사용해야 하는 곳이 정해져 있나요? 월급, 렌트 이런 곳에만 사용해야 하나요? 나중에 증거 자료를 내야 하나요? 증거 자료를 낼 필요는 없게 지금 되어 있지만 이제 미국의 어떻게 보면 정부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reasonableness예요. 그 뭐냐면 내가 그 15만 불이 들어와서 비즈니스의 어려움을 활력소를 주고 필요한 부분에 이머전시 펀드로 사용했다라는 거 정도. 꼭 이제 PPP처럼 어디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리스트릭션은 없지만 그런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웃으면서들 많이 얘기하셨던 분들은 뭐 이걸 받아서 뭐 집을 사니, 뭐 이걸 받아서 뭐 빌딩을 사니, 뭐 차를 사니 이런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것 때문에 감사를 받을 일은 극히 드물겠지만 만약에 이것 때문에 감사를 받았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거를 비즈니스 경비에 사용하지 않고 이런 어떤 메이저 퍼처스가 있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제가 특히 이제 PPP도 그렇고 우리 비즈니스 오너들 특히 한국에서 이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거나 미국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뱅크 어카운트가 꼭 따로 있어야 되고 PPP도 내가 받았으면 은행 어카운트가 따로 있어야 되고 그 돈을 따로 관리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부 정리만 정확히 돼 있고 들어온 돈에 대해서 어떻게 알로트되어 있는지 그 장부가 은행 안에서 보여지는 것만 깨끗하게 되어 있다면 그게 꼭 은행 어카운트가 따로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아까 15만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루틴이 사용하는 비즈니스 안에서 15만 불이 들어와서 그게 자연스럽게 비즈니스에 사용이 됐다는 문제가 없는데 그게 갑자기 뭐 오너한테 빠져나간다든지 뭐 해가지고 오너가 다른 걸 한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혹시라도 나중에 감사를 받게 되면 이슈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뭐 그것 때문에 감사가 나오거나 이럴 확률은 아주 미비합니다. PPP 용자 때 W2 직원과 1099 직원의 월급을 포함해서 받았습니다. 지금은 W2 직원만 해당되고 있는데 은행 감사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라고 질문주셨어요. 그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클리어하게 정부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W2와 1099에 대해서 사실 PPP 말고도 지금 미국 정부에서 굉장히 거기에 대한 이슈화를 많이 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담당 회계사님하고 잘 상의하시고 또 은행하고도 잘 상의하셔서 그 부분은 좀 잘 처리하시는 필요가 있고요. 론을 받으셨으면 그 어플리케이션을 할 때 폴기브를 받으시는 계산에서 그 내용이 나오니까 그거는 회계사님들하고 잘 논의하셔서 처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2 스테라스는 EIDL을 못 받는다던데 사실인가요? 제가 이민법에 관련돼서 E2로 비즈니스가 된 부분이 된다 안 된다는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지금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어떤 비즈니스든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 저희는 그렇게 진행돼서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정부의 방침을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제가 답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PPP forgiveness는 지금 현재 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면 빨리 forgiveness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모든 조건이 충족되시고 아무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뭐 지금 진행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계속 뉴스페이퍼에도 나오듯이 15만 불 미만은 아마 그냥 automatic forgiveness가 될 거라는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고요.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 수고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그 미만이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것도 있고, 또 지난번에 몇 번 바꿨듯이 이번 정부는 사실 이게 급해서 나온 룰이기 때문에 몇 번 바꾸는 것들이 있거든요.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을 부분이라면 좀 기다리시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모든 조건에서 완벽하게 내가 100%다 포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빨리 신청하셔서 그냥 클리어 아웃 시키는 것도 뭐 제가 볼 때는 나쁜 방법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IDL 론을 25,000 이상 받으면 나중에 회계상 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따로 감사 조건이 있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모든 조건은 다 똑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PP에 대해서는 스페시픽하게 어떤 감사 조건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머전시로는 그런 감사 조건을 가지고 진행한 건 아닙니다. 실업수당과 PPP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제가 그거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질문인데요. PPP는 인플로이어한테 제공되는 거고요. 언임플로이먼은 직원한테 제공이 되는 베네핏이거든요. 아무래도 오너분이 신청하신 PUA 신청하신 걸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죠. 그러면 오너는 오너대로 PUA를 신청해서 본인의 월급이나 본인의 컴pen세이션을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받는데, 문제는 PPP를 받으시면 PPP는 월급을 주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너 자신도 월급을 못 주고 PUA를 받고 있어서 진행이 안 되고, 그러면서 직원들한테 PPP를 받아서 직원들 월급을 주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퀘스천업을 해줄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은 좀 민감하게 조심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2차 PPP 신청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도 있나요? 실업수당을 받았습니다. 세금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이렇게 왔습니다. 실업수당 자체는 모든 게 그냥 레귤러 인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월급을 받듯이 정부에서 대신 지금 내가 일을 못하는 시기에 월급을 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텍스 폼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1040 텍스 폼을 보면 언임플로이먼트에 들어가는 섹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액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어마운트는 풀리 텍서블하다고 보시고 지금까지 받았던 돈들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된다라는 전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PPP 받은 업체가 2차에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논의 중입니다. 네,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되게 강한 아규먼이 되고 있는데요. 그 조건을 어떻게 구분해 낼 거냐, 그리고 누가 그걸 그렇게 알아낼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지금 2차 PPP가 나오는 거는 사실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이 신청하기보다는 다시 신청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은 제가 모두 질문 드렸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주실 분이 풀타임으로 일을 못함으로 PUA 일부를 받고 나머지 부분을 PPP로 받을 수 있나요? 오너가 월급을 받아도 PPP에서 탕감이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아까 설명 직원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은 내가 그러니까 일부를 월급을 받아도 PUA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너를 이제 직원으로 생각하신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PUA는 오너가 받으시는 겁니다. 맞아. 그렇죠? 네. 직원이 받으시는 거는, 직원은 내가 예를 들어서 10시간만 일하고 15시간만 일해서 월급을 받고 언임플로이먼 신청이 가능해요. 지금은. 그렇지만 오너가 그렇게 했을 때는 정부가 봤을 때 이 사람 PUA를 신청했는데 PPP를 받았어. 그래서 직원 월급을 준다? 나는 월급을 못 받는다. 이제 이런 라직에서 좀 메이크 센스를 할 수 있는 전체 구조가 나와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구조가 나와주지 않는다 하면
괜히 정부에 퀘스천을 브링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담당 회계사님하고 한번 좀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상의를 하시면 좋은 방향 잡아주실 거로 제가 생각합니다. S 코퍼레이션 오너인데 디비던 외에 월급을 받았었고 PPP를 신청하여 받았습니다. 적합할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건 아무 문제 없고요. S코퍼레이션 오너들은 뭐 월급을 받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방법이고 월급을 받으셔서 항상 운영을 하시고 이제 비즈니스에서 월급 외에 남은 부분을 S코퍼레이션의 그 디비던드로 남겨놓으셔야지 월급 없이 이렇게 100% 디비던드로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뭐 소셜 텍스를 좀 세이브한다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부분은 아무 문제 없고 그렇게 해서 월급을 받으셨으면 거기 관련돼서 PPP로 또 필요한 부분 처리하시는 건 문제 없습니다. 회계사님은 2차 PPP 가이드라인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하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지금 제일 포커스하는 부분은 비즈니스가 50% 이상의 손해를 본 비즈니스들을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1차 때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었습니다. 손해를 볼지 안 볼지도 몰랐고 지금 당장 어려운 비즈니스들은 적용만 된다면 다 줬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그런 큰 비즈니스들이나 잘 되는 비즈니스들이 다 PPP를 받고 이슈가 되고 진행이 됐던 건데 요번에 포커스는 어려움을 프루브하면 그런 비즈니스를 중점적으로 주겠다라는 방향으로 지금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어요. 그럼 그걸 위해서는 직원에 대한 기록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올해 어떤 식으로 손해를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뱅크 스테이트먼이라든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관련된 자료들을 잘 규합해 놓으셔야 2차 PPP에는 필요하시다면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아마 메이저 체인지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분이 영어로 질문 주셨는데요. I'm receiving a little bit of a PPP and regular EDD at the moment. I heard that I should not have received the PPP if I'm receiving the EDD. Luckily, I have not used up my PPP yet. Are there any steps I should take to report this? Or is this okay to keep it for now? I am a single business owner. 그러니까 뭐 이거 제가 영어로 대답을 안 하고 그냥 한말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게 똑같은 거의 같은 리핏되는 퀘스천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제 내가 주인인데 내가 PPP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는 어닝플로이먼트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주인이고 PPP를 받았는데 어닝플로이먼트 받는다. 다 주는 거는 좋은데 왜냐하면 PPP가 지금 오너들한테 적용이 안 된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사장들한테 뭐 100% 오너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월급을 주면 안 된다 하니까 나는 일을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닝플로이먼트를 받는다. 이제 이런 식의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닝플로이먼트 자체는 일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굉장히 공격적으로 어디스를 하지는 않지만 제가 뭐 PPP 어마운트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그 PPP 어마운트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펀드를 어떻게 유지하는지는 이렇게만 얘기 들어가지고는 제가 설명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담당 회계사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아니면 뭐 따로 어떻게 뭐 이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면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그거 동시에 오너가 그걸 받으면서 어닝플로이먼트 받는다고 하면 사실 메이크 센스는 사실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인 정황이 있으면 좀 설명드리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PPP를 받은 오너 인플로이인데요. 6월은 PPP로 저에게 페이롤을 주는 형식으로 진행하다가 7월 달에도 그럴 예정이었는데 7월 다시 Non-Essential Business Close가 되었는데 그럼 7월 달에는 PUA를 받아도 되나요? 라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네, 그렇게 해서 PUA를 받으시고 뭐 직원들도 그렇고 이제 쓸 수 있는 기간이 좀 늘어났으니까 조건이 맞는다면 좀 늘어난 기간 동안에 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부분 아까도 계속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이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은 담당하시는 CPA들이나 회계사님들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상의를 하셔서 그림을 그려야지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했다고 그걸 가지고 된다 안 된다라고 판단하시다 보면
미스테이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범람하는 유튜브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그걸 가지고 본인들의 비즈니스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미스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꼭 컨설팅을 받으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받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현재 스몰 비즈니스를 위해서 나와 있는 융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융자 프로그램은 약 7가지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2개의 그랜드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아무래도 소개시켜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같이 넣었습니다. 먼저 EIDL은 모든 분들이 이미 신청하셔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최대 15만 불 이상이고 인트레스트 레이트는 3.75, 텀은 30년 그리고 디퍼 페이먼트는 12개월입니다. 이미 어프로브가 나서 융자를 15만 불 이하로 융자를 받으셨고 근데 받은 금액이 지금 회사에서 필요한 필요한 금액보다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reconsideration 요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SBA 리저널 오피스에 연락하셔서 reconsideration 어필을 한번 하실 수 있고요. 또 denial letter를 받으신 분들 또한 무슨 사유로 디나이얼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reconsideration 요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주로 제가 SBA 미팅을 들어갔을 때 대부분 디나이얼 레터를 받으신 분들은 주로 크레딧 점수가 낮거나 아니면은 백그라운드 체크했을 때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 아니면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이신 어그리먼트에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이신 분들이거나 뭐 차일드 서포트 페이먼트이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세금을 못 내셔서 회사가 액티브하지 않은 스테러스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비자 스테러스가 E2 비자거나 스튜던트 비자이셔서 디나이얼 레터를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디나이얼 레터를 받으신 분들은 내가 왜 디나이얼 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질문을 하시고 그걸 이해를 하고 어필을 하시는 것 또한 기회가 있으니까 아래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PPP 융자는 모두도 알고 계시겠지만 론 어마운트는 약 2.5배, average monthly payroll의 2.5배라고 하는데요. interest rate는 benefits로는 뭐 탕감이 가능하고 아니면은 그 탕감이 forgiveness라고 해서 내가 받은 금액을 모두 페이백하지 않아도 되는 베네핏이 있겠지만 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는 1%의 이자율이 있음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디펄 페이먼트는 약 6개월 그리고 PPP 지금 SBA에서 최신으로 업데이트된 그 PPP 상환 감면 신청 지침서는 웹사이트, SBA 웹사이트 가시면 한국말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 PDF 자료를 제가 끝나고 바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한국말로 설명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PPP 융자를 뒤늦게 신청을 하고 싶으신데, 지금 사용하시는 은행에서 더 이상 PPP 융자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를 통해서 커뮤니티 리인베스트 펀드라는 오르가니제이션을 통해서 PPP를 신청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또한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나온 융자 프로그램인데요. LAC에서 스몰 비즈니스 이머전시 마이크로론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스몰 비즈니스를 위해서 LAC에 위치한 비즈니스에 한정적으로 최대 2만 불 융자를 제공해드리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인트레스트 레이트는 0에서 3%고요. 텀 또한 18개월에서 5년 있습니다. 이거는 신청자분들이 텀과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선택하실 수는 없고요. LAC에서 이제 언더라이팅 애널리시스를 하고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된다 어퍼를 줄 거예요. 그걸 베이스로 융자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 많은 분들이 회사 비즈니스 어드레스가 로스앤젤레스여야지 뭐 C라브 로스앤젤레스에 로케이트한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밑에 하단에 조닝 툴이라는 이 gmaslacity.org로 들어가시면은 LAC에서 인정하는 LAC 구역 내 비즈니스 맵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거기 웹 안에 내 비즈니스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충분히 LACity 용지에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Transit Oriented Community Loan이라고 해서 LA County 그리고 메트로에서 제공하는 융자 프로그램이에요. 한마디로 설명드리면은 메트로에서 트랜짓 스톱 스테이션의 쿼터마일 내에 위치한 상권 비즈니스 분들을 상권 살리기를 위해서 제공하는 융자 프로그램을 생각하시면 돼요. 최대 2만 불이고 인트레스트 레이트는 2.44에서 4%, 그리고 텀은 5년, 그리고 디퍼 페이먼트는 12개월입니다. 좀 레귤레이션이랑 엘리지블한 비즈니스 레귤레이션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내 비즈니스가 그 트랜짓 스톱 스테이션에서 쿼터마일 안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같이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페이스 디제스터 론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 페이스 비영리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내어드리는 융자 프로그램이에요. 최대 5,000불에서 최대 5만 불까지 가능하고요. 인트레스트 레이트는 똑같이 2.44에서 4%, 텀은 2년에서 5년, 그리고 디퍼 페이먼트는 6개월에서 12개월입니다. 저희는 일반 융자 프로그램과 같이 크레딧 점수나 뭐 콜라로, 캐피럴, 캐시플로우 모든 걸 다 보긴 할 거고요. 그런 것들이 다 충족된다, 어느 정도 충족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한번 리뷰해서 어플라이 가능하신지 봐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Jewish Free Loan이라고 하는데요. Jewish Free Loan Organization이라는 단체에서 스몰 비즈니스 위해서 나오는 융자예요. 그때마다 버짓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융자 금액은 지금은 최대 18,000불이지만 36,000까지도 될 경우도 있고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18,000불까지 지금 융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베네핏은 interest free, 그리고 텀은 각 신청자분에 따라서 텀은 달라질 예정이고요. interest free인 만큼 주이시 프리론에서는 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적어도 2명에서 3명의 개런터리 필요하거든요. 보증인이 필요해요. 아래 사이트 jfla.org 들어가셔서 신청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LAC 내 디스트릭트 오피스에서 제공하는 랜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District 3, District 9, District 12, District 15에서 각 지구 안에 있는 비즈니스들이 각 지구 오피스에 연락하셔서 융자를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5,000불에서 최대 25,000불까지 가능하고요. No interest rate, no fee. 근데 텀은 그때마다 달라질 예정이고요. 비즈니스는 직원이 15명 이하, 그리고 그로스 레비뉴는 1년에 1밀리언 이하면은 충분히 퀄리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자기 비즈니스가 디스트릭트 3나 9, 12, 15에 포함되어 있고 융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각 디스트릭트 오피스 랜딩 담당자분을 제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이건 제가 저번 주에도 간단하게 지나가면서 설명드렸던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LA 리저널 코비드-19 리커버리 펀드라고 해가지고 최대 스몰 비즈니스에게는 15,000원까지 그랜트를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총 6번 라운드로 나눠서
그 랜덤리 회사를 뽑아서 최대 15,000불을 주는 그랜트인데요. 지금 이미 라운드 1, 2는 이미 끝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라운드 3가 시작돼요. 이미 라운드 1, 2를 신청하신 분들은, 그리고 당첨되지 않으셨던 분들은 라운드 3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다시 신청하시면은 또 그 로터리에 또 들어가실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라운드 3 때도 다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MC Grant for San Francisco, Oakland, and LA Business 그랜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최대 한 비즈니스당 10,000불을 제공해드리는 거고요. 이 그랜트 프로그램은 다 다음 주면 끝이 나요. 그래서 내 회사가 샌프란시스코나 오클랜드나 아니면 LA에 위치하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레비뉴가 1년에 1 밀리언 이하고 직원 수가 30명 이하이신 분들은 그리고 적어도 1년 이상 비즈니스를 운영하신 분들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또한 여기 아래에 있고요. 신청하시는데 어려움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또 질문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알려드릴 융자 프로그램이고요. 계속해서 저희 그 새로 나오는 그랜트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시면은 연락 주세요. 제가 새로운 게 나오게 되면은 계속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애나 카운슬러님 너무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진짜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온라인 세미나 동영상하고 발표 자료는 저희 그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할 예정이고요. 그 페이스 다이애나 카운슬러님도 아마 이메일로 또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못 보신 분들도 주위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전해주시면은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상 이제 질의응답은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다이애나 카운슬러님이나 알버트 장 회사님께 별도로 문의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사후에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주 또 세미나 좀 소개해 주실까요? 다음 주 또 특별한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예. 정다혜 카운슬러님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다음 주 세미나 토픽은 사이버 보안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제 모든 비즈니스들이 지금 스테이 홈 오더로 시작되고 에센셜 비즈니스만 오픈하게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는 많은 회사들이 버추얼로 많이 운영하시고 계실 거예요. 미팅 또한.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게 사이버 위협으로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방법, 그리고 코비드 19으로 인한 가상 근무의 위협 환경 및 방지, 그리고 고객 정보 보호에 대해서 보스턴 대학 사이버 범죄 수사 및 보안 프로그램 교수님께서 설명 주실 예정입니다. 보스턴 대학이 사이버 범죄과로 되게 굉장히 유명한 학교거든요. 최경식 교수님께서는 되게 유명하시고 아무래도 좋은 그리고 다양한 토픽을 설명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다음 주도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버트 장 회사님이 마무리 인사 말씀하시면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뭐 너무 많은 정보를 간단하게 좀 해보려고 하다 보니 좀 우왕좌왕하게 설명 들으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정리 잘 해놓으시고 특히 미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내용만 잘 정리되어 있을 때는 굉장히 큰 베네핏들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프로치 하시면서 또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컨설팅을 받으셔서 또 진행을 해주시고 또 CPA 협회도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커뮤니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PA 협회로도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특히 어려우신 분들 또 이런 도움을 쉽게 받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연락 주셔서 도움 받으셔가지고 이런 어려움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모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